반갑습니다. 송지준입니다. 오늘 제가 영상의 제목을 돼지새끼 이렇게 좀 지었는데, 이 돼지새끼라는 말을 딱 들으시고, 야, 어떻게 감히 귀여운 돼지한테 돼지새끼라는 말을 할 수가 있냐? 어? 너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혐오 발언 아니냐? 라는 생각을 좀 하시는 분이 있으면 오늘 영상을 좀 잘 들어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조금 이제 뭐 시사적인 얘기는 좀 아니고요. 다소 좀 철학적인 얘기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 가지고 요즘 최근에 이제 채식주의자들, 흔히 이제 우리가 비건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뭐 고기 구워 먹는 데 가가지고 야, 고기를 먹는 것은 사육하는 것이다, 뭐 이런 소리 하고 있고, 스시집에 가서 같은 경우도 야, 물고기 잡아먹는 것도 이것도 사육하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기본적인 어떤 그 철학적인 배경을 제가 좀 몇 가지를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그 철학적인 배경이 잘못된 거에 대해서도 오늘 좀 제가 정리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제일 첫 번째로 우리가 얘기를 해봐야 되는 것이, 일단 이 그 동물에 대한 인권, 동물에 대한 인권이란 말 자체가 좀 모순적이긴 하지만, 동물도 일종의 이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생명의 권리가 존중돼야 된다라는 생각 자체가 가장 최근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타성에 대해서 중시를 했었던 레비나스부터 거의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레비나스 같은 경우는 자기 스스로가 2차 세계대전 때 아우슈비츠를 경험하고 난 뒤에 어떻게 해서 인간이 이렇게 인간에게 끔찍한 일을 저지를 수가 있을까에 대해서 고찰을 했었고, 그 고찰에 대한 결과가 그리스 철학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하이데거까지 이어졌었던 그 존재에 대한 어떤 철학, 주체 중심적인 어떤 존재에 대한 철학, 그것이 타성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좀 잃게끔 만들었고, 그 결과가 바로 이제 아우슈비츠나 아니면 2차 세계대전과 같은 끔찍한 어떤 결과로 나타났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뭐 푸코가 됐건 데리다가 됐건 뭐 사르트르가 됐건 이런 사람들이 이제 차이의 철학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확장을 시켜 나갔었는데, 그 계보가 이제 그 레비나스부터 거의 시작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은 레비나스 이전에는 그러면 그 타성에 대해서 또 주장을 했던 사람이 누가 있냐? 놀랍게도 제레미 벤담이 있습니다. 이 벤담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공리주의 철학가죠, 그렇죠? 공리주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이걸 이제 가장 우선시하는 것인데, 쉽게 얘기해서 행복은 높이고 고통은 낮추는 거, 이게 일단 기본적인 공리주의의 입장입니다. 공리주의적인 어떤 윤리다라고 한다면은, 윤리적인 것은 무엇이죠? 라고 벤담한테 물어본다면은 행복은 높아지고 고통은 낮아지는 거,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공리주의 입장에서의 어떤 윤리적인 것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 피터 싱어 같은 경우는 이따가 제가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만, 이 동물 해방이라는 책을 좀 썼는데, 이 책도 좀 읽어보실 만한 가치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같은 경우는 제레미 벤덤의 그 공리주의에 입각해가지고 동물에 대한 어떤 권리 이런 것들을 이제 쭉쭉 설명을 해나가는데, 질문이 좀 생기는 것이 이거죠. 야, 어떻게 공리주의라는 것이 동물에 대한 어떤 인권이나 이런 것들로 이어질 수가 있냐라고 한다면은, 벤담이 이제 강조했던 거는 이거예요. 아까 전에 이제 행복과 고통에 대한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벤담은 정확하게 이렇게 좀 규정을 합니다. 누구의 행복, 누구의 고통,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흑인의 행복, 백인의 행복이라고 했었을 때, 흑인의 행복은 덜 중요한 행복인 것이고 백인의 행복은 더 중요한 행복이다,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간에 고통이나 아니면 누구든지 간에 행복을 느끼는 감정적인 존재라고 한다면은, 그 감정이라는 것의 질적 차이를 인정을 하지는 않죠. 이게 나중에 이제 존 스튜어트 밀러 가서 좀 바뀌는 것인데, 누구든지 간에 어떤 감정을 느낀다라고 한다면 그 감정에 느끼는 어떤 존재에 따라 가지고 이것의 그 존재에 입각해 가지고 바뀌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인간의 행복이 동물의 행복에 비해 가지고 우선시돼야 되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이제 공리적인 입장에 맞춰 가지고 우리가 동물의 어떤 그 권리를 생각을 해봤을 때 이렇게 이제 전개가 되는 것이죠. 피터 싱어도 이제 동물해방이라는 책에서 마찬가지로 전개를 시키는 것인데, 동물도 마찬가지로 고통을 느낀다 이거예요. 동물도 똑같이 고통을 느껴요. 그러면은 동물이 예를 들어 가지고 10의 어떤 그 고통을 느낀다라고 하고, 인간도 마찬가지로 10이라는 고통을 느끼자라고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인간에게 10이라는 고통을 주지 않으려고 애를 쓰죠. 왜? 그거는 비도덕적인 것이니까. 마찬가지로 이 평등의 원칙이다라고 하는데요. 공리주의에서 인간도 10이라는 고통을 주는 것을 우리가 비도덕적이라고 하니까, 동물한테도 10이라는 고통을 주는 것도 마찬가지로 비도덕적인 것이 돼야 된다. 이게 일단 기본적인 피터 싱어의 주장인 것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이, 평등의 원칙이라는 것이, 좀 목소리 좀 쉬었네요. 평등의 원칙이라는 것이 처우를 넘어서 가지고 존재까지 이어진다라고 주장하지는 않아요, 피터 싱어는. 피터 싱어 같은 경우는 이제 실용윤리학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피터 싱어가 주장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인간의 존재와 대지의 존재, 그 두 가지가 똑같다라는 입장이 아닙니다.
다만 피터 싱어가 주장하는 것은 인간에게도 10이라는 고통을 주지 않으려고 우리가 대우를 하는 것처럼 동물도 마찬가지로 10이라는 고통을 느낄 수가 있으니 인간에게 고통을 주지 않으려고 대우하는 것과 똑같은 대우를 동물한테도 해줘야 된다. 이게 기본적인 피터 싱어의 주장입니다. 꽤나 합리적으로 좀 들리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이제 도살을 한다라는 거, 돼지를 이제 잡아먹는다라는 거, 그거는 우리가 어찌할 수가 없지만 그렇다라고 할지라도 굳이 그거를 고통스럽게 아주 그냥 저질스럽게 그렇게 죽일 필요는 없고 대신에 우리가 돼지에 대해서 잡아먹는다라고 할지라도 그 돼지를 죽이는 과정에 처우를 조금 좋게 해줘야 된다라는 게 기본적인 피터 싱어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조금 더 확장을 시킨 사람이 누구냐면 톰 리건이라는 사람인데요. 톰 리건 같은 경우는 피터 싱어보다 조금 더 원칙 원론주의자입니다. 그래서 돼지나 인간이나 식물이나 누구든지 간에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은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 자체만으로서도 윤리적인 대상이 돼야 된다는 게 톰 리건의 주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톰 리건은 피터 싱어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겠죠. 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피터 싱어. 야, 돼지도 똑같이 생명을 가지고 있고 인간도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도덕의 원칙이라는 것은 그런 식으로 합리화가 될 수가 있는 게 아니야. 이거는 무슨 처우, 대우 이런 식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적인 의미에서 돼지의 생명도 생명 자체,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윤리적인 대상이 돼야 돼. 이게 톰 리건의 주장입니다. 자, 그러면은 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라고 한다면 저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동물에 대해서 이제 권리를 주장하시는 분들, 피터 싱어가 됐건 톰 리건이 됐건 가장 최근에 있던 두 이제 유명한 사람이니까요. 이분들이 주장하는 건 평등입니다. 동물의 어떤 권리나 인간의 권리나 이 두 가지가 평등해야 된다라는 거. 그 평등해야 된다라는 논조에 맞춰가지고 지금 자신들의 주장을 펼쳐나가는 것인데 놓치고 계시는 게 있어요. 두 분 다. 놓치고 계시는 것이 뭐냐? 주체와 객체의 문제입니다. 무슨 말이냐라고 한다면은 인간은 이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도덕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존재죠. 도덕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다 보니까 동물에 대해서도 도덕적인 배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동물은 어떨까요? 동물은 이성이 없죠. 동물은 이성이 없기 때문에 도덕적인 판단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이 인간에 대해서 도덕적인 배려를 하는 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거는 일종의 기울어진 시소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물론 이제 이 논지뿐만 아니라 한 가지를 제가 더 말씀을 드리면 도덕이라는 것 자체도 진화적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논의도 따로 또 필요한데 그거는 제가 다른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일단 주체와 객체의 문제만 생각해 보면 간단한 것입니다. 인간은 동물한테 도덕적인 배려를 하지만 동물은 인간한테 도덕적인 배려를 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애당초 평등하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톰 리건은 사육이라는 것 자체가 누군가를 잡아먹는 것 자체가 사육인 것이고 그래서 비도덕적인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왜? 누구나가 다 생명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주장에 맞춰가지고 사자가 양을 잡아먹는 거는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사자가 양을 잡아먹는 것도 마찬가지로 뭡니까? 사육이고 비도덕적인 것이 돼야 되겠죠. 그럼 톰 리건은 사자 앞에 가가지고 이렇게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야, 사자야! 네가 뭔데 감히 양을 잡아먹냐? 그거 비도덕적인 것이야. 이렇게 외쳐야 되겠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톰 리건은 잡아먹히고 말겠죠.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주체와 객체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동물에 대해서 도덕적인 배려를 할 수 있지만 동물은 인간에 대해서 도덕적인 배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애당초 기울어진 시소다. 이게 일단 기본적인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나중에 또 제 책을 통해서도 또 강조를 좀 하겠습니다만 이 도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성을 갖추고 있는 존재만이 가질 수 있는 판단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성을 갖춘 존재가 이성을 갖추지 않은 존재에 대해서 도덕적인 배려를 하는 것은 이성을 갖추지 않은 존재가 이성을 갖춘 존재에 대해서 도덕적인 배려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이 비건, 즉 채식주의자를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냐? 간단한 것입니다. 이거는 도덕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취향적 차원의 문제다라고 전개가 돼야 되는 것이죠. 자기가 예를 들어가지고 동물에 대해 가지고 너무 애쓰는 마음이 있고 동물이 너무 귀엽기 때문에 돼지 새끼라는 말도 전혀 못하겠고 돼지야 이렇게 불러야 되는 것이 적성에 풀린다고 한다면 그거는 자신의 취향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거를 인류 보편적으로 모든 인류에게 다 적용이 될 수 있는 보편타당적인 어떤 규범으로서 칸트가 얘기하는 도덕적인 규칙 이런 것으로 격상시킬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거는 그냥 개인적인 취향의 문제밖에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취향의 문제를 그렇게 보편 윤리적인 것으로 승화시키는 데 있어가지고 그 어떤 도덕적인 어떤 근거나 논리적인 근거가 굉장히 비약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비건들이 저질렀던 행위들
고깃집에 가가지고 너네들은 왜 고기를 먹냐, 그것은 비도덕한 것인데 라는 것은 도덕적인 월권 행위인 것이죠. 일종의 자신의 취향을 다른 사람의 취향에 대해 가지고 존중하지 않는 굉장히 이기적인 행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건들의 이 행태를 보게 된다면은 뭐 비건들 스스로가 이런 어떤 철학적인 배경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죠. 자기들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토론만 한다 할지라도 뭐 5분 이상 갈 수 있는 토론이 아니죠. 그렇죠? 조금만 몇 가지만 얘기해 본다라고 할지라도 마치 페미니즘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다른 것을 차별인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전개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거를 이제 뭐 종차별주의다, 이런 식으로 이제 뭐 격상시키려고 하는 것인데, 그 근거 자체가 주체와 객체 문제로 봤었을 때 굉장히 좀 논리적인 근거가 비약하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오늘 일단 좀 얘기 자체가 좀 복잡했을 거라고 믿는데, 여러분도 좀 잘 쫓아가지고 오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비건분들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내가 돼지라고 부르든지, 돼지야라고 부르든지, 돼지 새끼라고 부르든지, 돼지 새끼들이라고 부르든지, 그거는 도덕적인 어떤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취향의 문제로 있어야 되는 것이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